예, 안녕하세요. 롱보드 타는 남자 LA 엉클 보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아파트 실내에서 여기가 홀인데요. 제가 그동안 한 1년 정도 보드를 접하면서 처음 산 제 보드, 요 보드에 대한 거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.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보드를 한 일주일 후면은 이걸 타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른 보드로다가 기종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왜 기종을 변경하게 된 그 이유하고 이 처음 보드를 접하게 된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보드를 사고 나서 사용 후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전에는 이 보드를 접하기 전에는 전기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. 근데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구역을 이동을 하는데 두 번이나 펑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기 자전거 타이어 안에는 튜브가 들어있는데 그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 튜브가 너무 그러니까 재고로 오래 자전거 팔리지 않고 오래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온 상태가 돼서 그걸 타게 되니까 속에 너무 노화가 돼 가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펑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데 두 번이나 펑크가 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타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 전동 보드에 대해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이죠. 제 나이 56세에 그 보드에 대한 것을 알아서 제가 처음 아마존에서 구입을 한 이 보드입니다. 이것이 제이킹 보드예요. 900와트짜리고요. 그다음에 바퀴는 이 우레탄 바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번 충전을 한 3시간 정도 완충을 하면은 한 20마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타다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자전거 타면서. 그래가지고 야 그거보다는 좀 다른 거를 좀 찾아보자 라는 그 도전 의식에서 젊은이들도 많이 타는데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 롱보드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롱보드가 딱 왔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코로나 기간 때죠. 이걸 가지고선 그 주차장에 가서 저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. 예, 물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단계들을 배우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연습하는 날, 첫 보드 타는 날 제가 보드에서 넘어졌어요.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와불이라고 하더라고요. 달리면서 중심이 너무 뒤에가 있어가지고 또 흔들리면서 제가 뒤로 넘어져서 지금은 상처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한동안 몇 달 동안 잘 아물지 않고 그래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는데 너무 상처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. 그런 경험이 있고요. 그래서 꾸준히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간간히 라이딩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라이딩도 하고 만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 유튜브 명은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요. LA 엉클 준, 제 마지막 이름 준을 써서 LA 엉클 준이라는 유튜브로 취미 생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라이딩 하면서 제가 이 두 번을 넘어졌는데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라이딩 하면서 넘어졌던 거고요.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타게 되니까 그때도 커브길인데 좀 심하게 와불이 와서 찝차 옆으로다가 자빠졌어요. 이 보드는 딴 쪽으로 하단 쪽으로 날아가고 제가 자빠졌는데 물론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헬멧 착용하고 했는데 유난히 제가 넘어지는 그 두 번의 경우를 봤을 때
항상 넘어지는 패턴이 있더라고요. 제 자신이 그걸 분간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왼쪽으로 다 넘어지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발견을 했고, 제가 이 56세에 이 보드를 접하면서 이걸 타면서 이제 그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, 균형 감각 같은 걸 좀 많이 익힐 수가 있고,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선 일단 길의 상태도 잘 봐가면서 타야 되고, 속도, 그다음에 그런 점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탄 바퀴고요. 이게 그 900W짜리예요. 야간은 라이딩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. 여기다 뭐 라이트를 달고 라이딩을 해 보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. 한 번의 어떤 그 기계적인 결함, 이 차체 결함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. 못했어요.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아마존에서 한 530여 불 주고 구입을 한 첫 라이딩 보드입니다. 그래서 바퀴 상태도 1년 타는데 뭐 괜찮고요.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 보드가 저는 좋았어요. 나쁜 점은 없었고요. 물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첫 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, 무게도 이렇게 뭐 무겁지도 않고, 그래서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은 좀 나이 연세가 드셨는데 이런 걸 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보드는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보드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, 다른 거는 좀 값어치가 좀 나가는 보드는 있잖아요. 이 바퀴를, 이 우레탄 바퀴뿐만 아니고 모든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퀴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. 좀 뭐 1000불 이상 그 정도 가는 보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고정 바퀴예요. 이 우레탄 바퀴로밖에 못 갈아요. 그래서 다른 어떤 크라우드 힐이라든가 자전거처럼 그 튜브가 들어가 있는 공기압으로 가는 거, 그런 것은 이 자체에서는 교체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기변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뭐 속도가 빠른 걸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, 안전을 위해서 저는 다른 보드로다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그 제가 신청한 보드가 오는데요. 그리고 이거는 허브 모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배럴이는 이 안에 있지만, 이 배럴의 힘으로 인해서 이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. 바퀴 안에.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이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앞뒤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, 괜히 잘못됐다, 이거 후진은 안 돼요. 전진만 되는데 앞뒤 구분이 잘 안 됐다가 이게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넘어질 확률이 많죠. 그래서 뒤에 손이 나와 있는 것이 뒤축이에요. 여기서 허브 모터가 달려 있는 거고요. 이거는 압축입니다. 뭐 보드에 대해서 뭐 킹핑이 하나다, 뭐 라이딩 할 때는 어떻게 조여야 된다,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. 이 보드를 경험하게 된 욕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된 것은 이제 그거는 이 허브 모터. 예, 제가 일주일에 올 것이라고 한 그 보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브 모터가 아니에요. 이 바퀴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 배러리가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. 벨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배러리가 그 벨트를 구동을 시켜줘서 바퀴가 굴러가는 형태의 그런 보드입니다. 그것이 왜 안전하다? 물론 소음은 이 허브 모터보다 벨트식의 그 보드가 소음은 더 클런지 몰라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전을 위해서 구매를 했거든요. 왜냐면 그것은 바퀴를 이것처럼 고정식 바퀴가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. 사이즈가 좀 작든 좀 크든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우레탄 바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도 쓸 수 있고, 뭐 크라우드 힐이라고 해서 약간 고무 물렁 말랑한 그런 성분의 그 바퀴도 쓸 수 있고,
공기압을 불어넣어서 하는 어떤 이 조그마한 타이어 식의 어떤 바퀴도 갈아 쓸 수가 있어요. 지형에 따라서 내가 라이딩하는 지형이 너무 거칠다 그러면 그 자전거식의 어떤 바퀴를 자리에서 교체를 할 수 있고요. 아스팔트인데 맨들맨들하고 너무 길이 그냥 평평하고 좋다면 그냥 이 폴리우레탄 이 바퀴로 갈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퀴도 어떤 그 지형에 따라서 접지면이 많이 접어주느냐 아니면 접지면이 좁으냐에 따라 틀리겠고요. 또 길의 노면 상태도 물론 틀리겠죠. 그 상태에 따라서 바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겠습니다. 특히 이 LA 지역은 이 공도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 말고는 인도가 다니는 길에서 탈 수 있는 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.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보면서 그 지형을 파악을 했는데 이 LA는 그 길가에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그 나무들의 그 뿌리가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보드블록을 다 들고 일으켜놔요.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은 막 솟아 있고 보드블록이 또 밑으로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길이 막 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 타는 데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근데 어디서 보드를 타느냐, 뭐 프레이 근처, 뭐 605 프레이 그 밑에 그 강을 따라서 뭐 실비치까지 가는 길, 그 다음에 산타모니카, 뭐 말리부, 뭐 허머사 비치, 맨하탄 비치 이런 데서 보드를 타요. 왜냐면 거기는 또 뭐냐면은 이 LA에는 이 롱보드 길이 없어요, 사실. 어디서 타냐면 자전거 길,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마련된 그 길에서 보드를 타야 돼요. 그러니까 여건이 보드 탈 여건은 사실 아니죠. 왜냐면 길의 노면 상태가 전부 다 틀리고 자전거 위주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바퀴가 크잖아요. 그러니까 바퀴가 큰 상황에서 조그만 턱이 있거나 볼이 패여도 충분히 그것을 통과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보드는 바퀴가 작고 그 다음에 그 접지면하고 어떤 그 노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빠질 확률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여기 LA 지역에서 자전거 길에서 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그 바퀴를 그 노면 상태에 맞게 바꿔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건 터보 모터가 아니라 벨트로 그동안은 벨트 드라이브 식의 어떤 보드를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그 현재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보드의 리모컨이에요. 그래서 페어링이 돼야 돼요. 이 전원하고 이 기계하고 페어링이 돼야 되고, 제가 이 리모컨이 두 번째예요. 기계는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. 왜냐면 두 번째 넘어질 때 이 보드 이 컨트롤 키가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서 제가 이걸 새로 구매를 한 거예요. 근데 새로 구매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거하고 또 리셋을 해서 다시 맞추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. 근데 뭐 이거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. 정말로 이 보드가 저한테는 많이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기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때 가서 제가 그 보도를 왜 다시 이런 것을 구매를 했는지,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언박싱 하면서 어떤 특징들, 그 다음에 앞으로 보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, 또 그러면 타다 보면 또 어떤 좋은 점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보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건 첫 보드이고 그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뭐 왜냐면 가격 차이도 있고 또 뭐 갈수록 많이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나쁘다 그게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저는 이것을 되게 만족하게 탔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, 특히 제가 LA에 살고 있는데 안전장비를 갖춘다 해도 길의 상황이 탈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. 사실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드는
뭐 크게 뭐 나이에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누구나 탈 수 있고 안전하게 좀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서 기변을 하고자 하면 내가 보드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하지 마시고 내가 보드를 정말로 즐기고 있구나라고 할 때 다른 종류로 더 원하시면 기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보드를 사게 되면 사실 몇 번 타고 그만둘 확률도 높아요. 한 1년 정도 그냥 좀 싼 거로 해서 1년 정도 꾸준히 탈 수 있다, 앞으로도 탈 수 있다 했을 때 아마 기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거 하시면 주위에 보면은 잘 안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정말 이 보드가 좀 애착이 가고,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 와이프 타도록 줄 겁니다. 사령과 타면서 많은 영상도 올리고, 중요한 것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. 뭐 이 보드는 어떻고 저 보드는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다 하는데 정말로 보드를 타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타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.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뭐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를 어떤 길에서 어떻게 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57세인데 저는 한 65세까지 이 보도를 타면서 이 영상 올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보도는 사실 혼자 타지는 않아요. 가족이 이제 같이 타니까 와이프는 전기 자전거 라이딩 하고 저는 이거 타고 그래서 갈 때도 항상 어디 같이 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해요.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.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남편은 골프하고 뭐 아내는 뭐 다른 거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저기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어떤 취미 생활을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대감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. 말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그다음에 뭐 어떤 좋은 경험들 하시다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, 6개월? 한 8개월 정도에, 8개월 정도 이렇게 초보 유튜버예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미생활 하면서 좋은 영상 있으면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유튜브 채널명은 LA 엉클, 전에는 보드라고 했는데 지금 LA 엉클 준으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준으로 좀 바꿔보면 어떠냐 해서 바꿨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유튜브 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영상 올라오면 혹시 보시면 좋아요, 구독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독자 구하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까지는 타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집에 있는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 좀 더 바퀴가 크고 안전한 곳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취미 활동 그런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제가 타게 될 보드는 어떤 보드일까요? 네, 궁금하시죠? 한 일주일 후에 그 보드가 오니까 그때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주저리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가 1년 동안 그 경험한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LA 어떤 보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